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다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 이 미적 논쟁인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취향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취미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취미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적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술 작품에 대한 뭐 비평적인 맥락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인테리어 하는데 저랑 남편이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뭐 장판을 나무색으로 깔아야 된다, 뭐 흰색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오늘 옷에 빨간색 양말이 낫다, 까만색 양말이 낫다라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일상적 활동들이 사실은 미적인 색채를 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적 논쟁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 셈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취미의 문제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꺼이 미적 논쟁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간극을 사실 오늘 발표에서 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뭐 그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이 간극 혹은 간극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미적 논쟁이 뭐냐, 그리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미적 논쟁을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가능한 답변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 그래서 내용은 일단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미적 논쟁의 윤곽을 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설명, 우리가 왜 미적 논쟁을 하는지에 대한 기존 설명들을 좀 검토하고 그거에 이제 기반해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미적 논쟁이 이제 사회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적 논쟁의 이면에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누가 돈을 주고 미적 논쟁 하세요. 그러면 뭐 약간 경제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속물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미적 논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적인 맥락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거기에 개입되는 동기들이 아니고 미적 논쟁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추동하는 이제 중심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좀 해볼 것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미적 논쟁이라는 게 경계가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미적 논쟁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 자체에 대한 이제 회의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짚고 이 회의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적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좀 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의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름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진정한 불일치 의심, 사소함 의심, 방법론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 진정한 불일치 의심이라는 의심은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논쟁이 아니라는 의심입니다. 미적 논쟁은 겉보기로만 논쟁이고 사실 그걸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불일치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미적 논쟁, A와 B가 대화하는데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한쪽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어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미적 정감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이 논쟁은 그냥 주관적인 선호의 표현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상 O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A가 대상 O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주관적인 태도와 B가 대상 O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인 태도가 그냥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기에는 어떤 모순되는 점도 없고 그냥 너는 그것을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선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논쟁으로서 성립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미적 논쟁을 하지? 라는 질문 자체가 철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텐데요. 일단
미적 정감주의라는 거를 받아들일 만한가는 또 별도의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윤리적 판단에 대한 정감주의와 비교했을 때는 미적 정감주의가 조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적 정감주의 자체를 폐퇴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적 정감주의가 맞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적 논쟁의 동기를 설명할 필요성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적 판단이 주관적인 선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주관적 선호를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서 멈추지 않고 왜 논쟁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오토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A는 나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B는 그렇구나, 나는 그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대화는 사실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불일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는 어떤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대화가 미적 논쟁이 되려면 거기에는 그냥 미적 담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적 담화의 표현에 더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야 된다. 의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적 정감주의를 받아들여서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진정한 논쟁이 아니다라는 회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적 정감주의의 말대로 미적 발화가 완전히 주관적인 선호의 표현이라면 사실 우리의 선호를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논쟁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적 없겠지. 키비는 이제 이런 개념,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적으로 그래, 너는 그거 좋아해라, 나는 그거 좋아할게, 으쓱하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렇다면 미적 판단이라는 것, 특히 미적 논쟁에 연관되는 미적 판단, 미적 발화가 완전히 주관적인 선호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왜 우리가 미적 판단을 타인에게 설득하려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의심이 이 질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만 보면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질문처럼 보이거든요. 실증적으로 대답이 돼야 되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왜 미적 논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대답을 모아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게 뭔가 미적 논쟁의 동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바가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미적 논쟁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실제 이유의 목록을 쭉 이제 나열해서 그게 뭐냐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적 논쟁에서 뭐가 핵심인지, 그러니까 미적 논쟁의 참여자들이 그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마땅히 성취하고자 목표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대답을 하려고 하는, 탐구를 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조금 좁혀집니다. 우리는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라는 좀 추상적이어 보이는 질문이 미적 논쟁의 참여자가 실제로 가지는 이유와 독립적으로 그가 마땅히 가질 법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전에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쾌락적 동기로 설명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에서 마땅히 어떤 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 논쟁에 참여한다라는 설명이 상당히 전통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칸트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 미적 논쟁에 대한 키비의 이론을 참조해서 키비의 칸트 독해에 따르면 칸트도 사실 쾌락적 동기 설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우리는 미적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판단에 대한 타인의 동의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로의 추동.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느낌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일이 우리 자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연적 경향성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적 논쟁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고 나의 미적 판단을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즉 칸트에게 있어서 미적 판단 혹은 미적 논쟁이라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의 느낌을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키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쾌락적 동기 설명은 미적 논쟁의 동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자선적인 쾌락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쾌를 자비롭게 증진하기 위한 동기. 내가 아주 즐거운 아름다운 대상으로부터 쾌를 얻었는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그의 쾌를 증대하려는 동기. 그리고 이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다. 그러한 쾌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쾌를 증진함으로써 나의 쾌를 또 증진하게 되는 이러한 동기가 미적 논쟁의 참여의 동기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전통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이 키비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키비는 칸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과 사교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높이거나 불만족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 일반화될 수 없는 설명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썩 칸트를 완전히 디피트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키비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럼 쾌락적 동기 설명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흉 같은 이제 사람들은 흉 같은 사람이 아니고 흉은 네. 진정한 판단자의 편결에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흉 자신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레민슨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편결이 진정한 판단자가 아닌 사람은 보지 못했던 미적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더 큰 혹은 더 나은 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판단자의 편결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쾌락적 동기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가지 입장입니다만 키비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미적 논쟁이라는 게 항상 미적 장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적 논쟁을 미적 쾌를 더 증대하고 타인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적 장점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의 쾌를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미적 흠결에 관한 논쟁을 좀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키비 그리고 저의 이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쾌락적 동기를 가진다면 오히려 타인을 설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선적인 차원에서는 그가 보지 못했던 미적 단점을 보라고 설득하지 않는 편이 그냥 그 사람의 쾌를 오히려 보존하는 것일 수 있고 이기적인 차원에서는 타인의 쾌를 감수함으로써 나의 쾌를 증대한다 이런 악의적인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면에서도 미적 흠결에 있어서는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 것이 판단자 자신의 쾌를 증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쾌락적 동기 설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왜 미적 논쟁에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뭐 당연히 쾌락적 동기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미적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쾌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 어떤 예술 작품 혹은 대상의 미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타인에게 설득함으로써 그 사람의 즐거움을 망치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쾌가 줄어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적 논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쾌락적 동기가 놓치고 있는 뭔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동기가 이제 인식론적 동기입니다. 인식론적 동기는 키비의 주장인데요. 키비는 우리가 미적 논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논쟁에 뛰어드는 데는 실천적 동기가 있고 인식론적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실천적 동기라는 거는 대부분의 윤리적 논쟁의 동기죠. 그러니까
논쟁의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그러한 동기.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 우리가 윤리적 논쟁에 뛰어드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이죠. 나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공유하게 하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위하도록 하거나 행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 동기를 미적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키비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적 영역에는 윤리적인 영역의 행위랄 만한 것이 없다고 키비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미적 판단을 논쟁을 통해서 타인에게 설득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미적 행위라는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적인 영역과 미적인 영역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게 키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바흐의 음악이 좋다고 인정하는 반면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게 무슨 어떤 이익이 좌절되느냐. 그냥 서로 어떤 내가 그 사람에게 바흐의 음악을 들으세요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키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하나뿐인 것이죠. 미적 논쟁의 동기로서 남은 것은 인식론적 동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식론적 동기는 이제 말 그대로 참을 설득하려는 동기, 타인에게 참을 설득하려는 동기. 그래서 키비의 주장을 압축하자면 우리가 미적 논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적 참이라고 믿는 바를 설득해서 상대를 인식론적으로 패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비는 이 주장을 좀 이제 발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미적 논쟁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미적 속성 혹은 예술적으로 유관한 속성에 대한 실제론을 암묵적으로 견지한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실제론 위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오토의 최후의 만찬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이 논쟁이 사실은 키비가 보기에는 이 최후의 만찬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정말로 가지고 있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진술로 분석이 되고 이 논쟁의 참여자가 목적하는 바는 결국 최후의 만찬의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미적 참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것이 이 참여자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미적 논쟁의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충돌할 때 내가 가지는 불만은 나와 같은 경험을 저 사람이 하지 않아, 내 태도를 저 사람이 공유하지 않아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저 사람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미적 논쟁의 동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미적 결함에 대한 미적 논쟁도 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실제로 그런 장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단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방식 그 논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가지는 인식론적 동기 설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이론적인 장점은 미적 논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내면을 조금 더 정교하게 포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논쟁의 상대가 미적 논쟁에 합리적으로 임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상대와 미적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뭐 초등학교 3학년하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논쟁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상대와는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미적 참을 밝히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미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이제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미적 논쟁을 왜 하는 걸까? 결국에는 이 논쟁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밝히고자 하는 동기, 이 예술 작품이 속성 실제론을 실제로 견지하건 아니건 예술 작품에 있다고 간주되는 어떤 속성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미적 논쟁의 이면에 있다라는 것이 키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심은 미적 논쟁에 진짜로 실천적인 동기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키비의 생각대로 윤리학의 영역과 비교할 때 미적 영역에서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종류의 미적 행위라는 것이 진짜로 없느냐 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것의 개념적인 공간이 별로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적 영역에서 수동적인 감상, 관조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초점의 대상이 되어 왔고 능동적인 형태의 행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관심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적 영역이라는 것이 미적 행위라는 것이 불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로페즈의 주장을 제가 빌려왔습니다만 그 미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 오랫동안 감상, 창작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 어떤 행위가 미적 이유에 반사실적으로 의존하면 그것은 다 미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예술 작품을 그리고 뭐 어디 공연을 감상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방에 뭔가 활기를 좀 불어넣고 싶어라는 이유에서 내 방에 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넓게 생각했을 때 미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행위자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미적 평가로 인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미적 이유에 기반한다는 의미에서 미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키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적 논쟁은 사실 상대방의 미적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미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설명, 로페즈식의 미적 행위 설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미적 행위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미적 이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미적 이유, 미적 평가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미적 논쟁에 뛰어드는 더 근본적인 동기는 미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의 미적 평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식론적 동기라는 주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동기 설명이 이제 우리의 최선의 답안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두 가지 이 인식론적 동기 설명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는 이것입니다. 일단 인식론적 동기 설명이 전제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미적 논쟁을 구성하는 미적 발화들이 발화자가 아니라 대상을 겨냥한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발화들이 미적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 판단이라는 전제. 두 번째로 미적 논쟁이 만약 인식론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라면 미적 논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식론적 오류를 교정하려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런 설명이 함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적 발화가 정말로 오로지 대상만을 겨냥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적 논쟁이 우리가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동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미적 담화를 하는 것이 대화자들 사이, 우리 사이에 뭐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미적 논쟁의 사회적 동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일련의 접근들이 있습니다. 로페즈의 용어를 빌려왔는데 미시건 접근이라고 이제 퉁쳐서 부르는데요. 이런 접근에 따르면 미적 담화 혹은 미적 논쟁은 이 미적 논쟁에 참여하는 동기는 그 참여자들이 공통적인 미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생상세 백조가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A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B가 논쟁했을 때 이 논쟁은 결국에는 한쪽이 이기는 쪽으로 이제 끝나야 되겠죠. 근데 한쪽이 이기는 쪽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둘 다가 공통된 미적인 감수성, 백조에서 우아함을 발견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지루함을 발견하는 성향이라든지 어느 쪽으로든 공통된 우리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에 관해 논쟁하는 일은 특정한 속성을 자기 귀속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실 부수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이 미적 논쟁이 굉장히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미시건 접근에 속하는 이론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미적 논쟁이라는 것이 이 미시건 접근식의 논의에 따르면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게 확실히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논쟁이라는 건 그냥 내가 혼자서 미적 판단을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입 밖으로 뭔가 발화를 꺼내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왜 각자 고립된 채 알아서 미적 쾌를 얻거나 미적 판단을 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왜 굳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설령 우리 각자가 혼자서 충분히 많은 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미적 판단을 궁금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할 것 같은데,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동기라는 건 굉장히 유망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시건 접근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공통성이 지나치게 호소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에 따르면 미적 논쟁의 동기는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미적인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동기이고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미적 논쟁의 정말 중심적인 동기인가는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에 따른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상태는 모두가 동일한 미적 감수성을 가짐으로써 모든 미적 논쟁이 해소된 상태일 것인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계일까? 모두가 공통적인 미적 감수성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더 이상 미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추구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심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인간에게 공통성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서로와 다르고자 하는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공통성보다는 차이와 다양성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는 다른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이제 미적 차이에 호소하는 사회적 동기 설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미적 논쟁을 추동하는 동기가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인식론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적 논쟁이 특히 다른 미적 활동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동기일 것인데, 그 사회적인 동기를 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의 각자의 미적 성격을 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일단 미적 성격이 공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미적 발화가 저는 이제 오로지 대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정적인 발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미적 발화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를, 혹은 어떤 유형의 인간이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비 루이스의 가치 부여에 대한 분석을 빌려왔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루이스에 따르면 X에 가치 부여한다는 것은 A 자신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욕구라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금연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 흡연자가 자신이 금연을 욕구한다라는 속성을 가지기를 욕구한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A의 가치 부여는, 행위자의 가치 부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자 욕구하는가에 의해서 제약이 되고, 거꾸로 어떤 행위자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자 욕구하는가를 징후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가치 부여는 우리 자신이 가지는 가치 체계, 가치 평가 프로필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적 발화에 좀 적용을 한다면 미적 발화의 대부분이 사실 가치 부여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루이스의 분석에 따른다면 그런 우리의 미적 발화를 우리 자신이 가진 미적 가치 평가 프로필에 의해 제약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특히 논쟁에서 드러나는 미적 발화들은 우리 자신이 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 자신이 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지가 미적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적 발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미적 발화를 하는 일은 미적 성격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미적 논쟁에 참여할 때 참여자들은 공적으로 미적 발화를 하고, 미적 발화가 우리 자신의 미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미적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적 성격을 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제 미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느냐? 미적 논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한 설득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를 조금 종합해보면 A와 B가 미적 논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이 사실 서로 다른 각자의 미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A가 B를 설득하는 일, B가 A를 설득하는 일을 나와 다른 미적 성격을 가진 타인을 상대로
나의 미적 성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즉, 그러니까 백조가 우아하다라는 A와 지루하다라는 B 사이의 논쟁은 뭐 백조가 우아함을 가지는지 지루함을 가지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논쟁도 아니고 쾌락주의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향적 공통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이 논쟁은 사실 백조가 우아하다고 같이 판단하도록 제약하는 A의 미적 성격과 그렇지 않다고 같이 판단하도록 제약하는 B의 미적 성격 사이의 충돌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미적 성격의 징후들이 충돌할 때 미적 성격의 보유자들은 자신의 미적 성격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미적 행위자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타인에게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미적 논쟁에서 설득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적 논쟁을 이해한다면 사실 미적 논쟁이 해소되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적 논쟁이야말로 우리가 미적 행위자로서 공적 영역에 나의 미적 성격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적 성격을 더 잘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미적 논쟁을 통해서 나와 다른 미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미적 행위자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적 발화라는 것이 오로지 미적 대상만을 겨냥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통해서 저는 미적 논쟁이라는 게 지금까지 생각되었던 것처럼 합의를 봐서 해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종류의 문제적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선우입니다. 워낙에 이게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준비해온 논평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다민 선생님의 이 깔끔한 시각 자료와 성실한 연구를 토대로 한 어떤 명쾌한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탄하면서 발표를 들었고요. 하지만 또 질문들은 있는지라 질문들 위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미적 논쟁을 하는가? 본 발표문이 던지는 이 질문은 일견 단순한 것 같지만 미학의 오랜 난제를 건드립니다. 취미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경구가 널리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미적 논쟁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역설적 현상을 해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미적 판단을 타인에게 설득하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미적 논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다민 선생님은 기존의 쾌락적 동기 설명과 인식론적 동기 설명을 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동기 설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동기 설명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미시간 접근이 강조하는 타인과의 미적 공통성보다 미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미적 논쟁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미적 성격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정당한 미적 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적 논쟁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가치 있는 미적 활동이 됩니다. 이러한 논의가 미적 논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미적 발화가 미적 대상에 대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발화 주체의 미적 성격에 관한 진술이기도 하다는 지적은 이 미적 발화의 이중적 성격을 포착하는 날카로운 통찰이며, 미적 논쟁을 해소의 대상이 아닌 장려의 대상으로 재개념화하려는 시도는 미적 가치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논증 과정에 대해, 특히 미적 논쟁의 동기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을 비판하는 과정과 이 발표자가 제안하는 사회적 동기 설명의 이론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발표자는 이다민 선생님은 쾌락적 동기 설명이 미적 결함에 대한 논쟁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리한 혹은 진정한 판단자들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했던 미적 흠결을 드러낼 때 그들은 상대편과 자신의 쾌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일을 하는 셈이므로 쾌락적 동기만으로는 이러한 논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비판은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쾌락적 동기에 대한 다소 협소한 이해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이 검토하는 쾌락적 동기는 주로 이제 칸트의 사교성 개념과 휴메에 기반한 레벤슨의 논의, 즉 타인과 미적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얻는 사회적 쾌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미적 흠결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더 정교한 감시관을 갖추게 되는 것에서 오는 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미적 흠결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쾌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미적 결함에 관한 논쟁도 쾌락적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닌지. 쾌락적 동기가 당연히 미적 논쟁의 유일한 동기는 아닐 수 있지만 좀 다소 박하게 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인식론적 동기 설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주목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미적 논쟁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 아닌데 인식론적 동기 이론은 그것이 해소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미적 논쟁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는 건 사실은 증명되어야 할 결론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좀 선결 문제에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제가 걸렸었고 더 나아가서 이담현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미적 발화의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를 들으면서 이중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시진 않았는데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걸로 잘못 읽었나라는 좀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읽었을 때 인식론적 동기 이론은 미적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만 미적 발화를 고려함으로써 발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로서의 측면을 간과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각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발표자가 제안하는 사회적 동기 설명은 미적 발화가 발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이라는 측면은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 발화가 미적 대상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다는 측면이 거의 탈각되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이래도 괜찮나? 그러니까 인식론적 동기 설명이 너무 한쪽만 보고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이 된다면 이담현 선생님의 제안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서 이번에서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발표자는 미시건 접근을 비판하면서 모두가 공통된 미적 감수성을 가짐으로써 모든 미적 논쟁이 해소된 상태를 니히머스의 말을 빌려서 악몽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적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통성보다 오히려 차이와 다양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미적 차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이러한 입장은 이 글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묻게 되는 것은 이담현 선생님이 비판 대상으로 삼는 모든 미적 논쟁이 해소된 상태가 과연 미시건 접근의 실제 지향점인지 아니면 대비와 비판을 위해서 극단적 형태로 구성된 가상의 입장인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소개된 바 이건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있어 그리고 공동체들과 집단들 사이의 연결을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공통된 감수성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인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차이를 제거하고 완전한 동질성을 달성하라는 주장은 또 아닐 것도 같아서 좀 이 두 입장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닐까 대립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저의 핵심적인 질문은 4번과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담현 선생님에 따르면 우리가 미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립하고자 하며 정당한 미적 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미적 논쟁의 사회적 기능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왜 미적 행위자로서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신념이나 인식적 믿음에 대해서도 타인과 논쟁하지만 그 1차적 목적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승인이나 인식적 행위자로서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 도덕적 인식적 논쟁의 목표는 옳음이나 참을 추구하는 것이고 타인의 인정은 부차적 결과에 가까워 보이는 거죠. 이와 달리 미적 영역에서는 타인의 승인이 단순한 부차적 결과가 아니라 논쟁의 핵심 동기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혹은 만약 타인의 인정이 미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닌 것이라면 그러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왜 미적 논쟁의 핵심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담현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이 사회적 동기 설명은 미적 논쟁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우리가 왜 그러한 기능을 추구하게 되는지 그 동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5번째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궁금한 것이자 오늘 이 자리, 그 미적 차이와 미적 공동체라는 이 자리라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좀 계속 떠올리는
떠올리고 있는 질문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다면 선생님은 미적 논쟁을 통해 타인이 우리와 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미적 행위자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미적 논쟁이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적 논쟁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적 논쟁은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될 만한 어떤 것이다라는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미적 논쟁의 양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논쟁 상대를 미적 감각 없는 사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치부하기도 하지 않나 싶은 거죠. 미적 논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정당한 행위자로 정당한 미적 행위죠. 혹은 미적 공동체의 일원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다면 선생님이 미적 논쟁을 분별 있는 것과 결함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구분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조건에서 미적 논쟁이 이 미적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짚고 넘어가셨던 것이 이제 정감주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마지막에 제안하신 것이 미적 발화는 발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쪽에 좀 강조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인 이 입장이 정감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정감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미적 발화가 단지 발화자의 주관적 선호에 대한 표현이라면 발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미적 판단을 설득하려 하는 욕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제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다면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동기 설명은 정감주의가 설명하지 못한 이 설득 욕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아까 제가 4번 질문이라고 뒀던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의문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2번 질문 아까 제가 했던 것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사회적 동기 설명이 이제 여전히 또 이제 자신에 대한 발화로서의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상에 대한 발화로서의 그 성격은 포기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 이중성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적 발화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인지 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